키움이 이겼고 두산의 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자, 키움이 한 점 차의 불안한 리드였다가 어쨌든 키움이 앞서갔어요. 7대3으로. 7대3으로. 일단 키움 얘기는 안우진 얘기 먼저 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 김동주가 좀 네. 조기 강판이 되면서 안우진도 오늘 많은 메이저리거 스카우트들 앞에서 좋은 피칭을 했는데 예. 역전이 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을 어허. 결국 어제도 제가 안우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만 안우진이 강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킬 피칭이 가능하다는 투수란 얘기죠. 자, 킬 피칭 가능하다. 조금 더 네.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득점권, 스코어링 포지션에서 안우진은 연속 타자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직구와 변화구가 있는 투수예요. 예. 아무리 어제 수아레스 수아레즈. 얘기를 하면서 직구의 구위와 변화구의 구위 자체가 밸런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타자한테 잡힐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데 예. 안우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직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클커브라든가 아니면 포크볼이라든가 140을 상회하는 커터라든가 강력한 변화가 뒷받침이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냈던 장면들을 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3대2로 정수빈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에헤. 3대2로 쫓기는 상황에서도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동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이것이 바로 안우진의 가치가 그만큼 높은 이유 중에 하나다. 자, 일단 안우진이 6이닝 2실점 3진 네. 7개, 99개 공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우진은 역시 안우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무리하게 삼진을 잡으려는 욕심은 오히려 투수 본인을 해치지만 꼭 상황상 삼진을 잡아내야 할 그렇죠. 때가 있잖아. 예, 예. 안우진이 그걸 알아. 선발 투수는 아. 분명히 완급 조절을 해야 돼요. 네네. 100개 이상의 볼을 던지면서 그렇죠. 완급 조절 없이 100개를 전력 피칭을 한다라고 하면 네. 팔이 버텨낼 수 없거든요. 맞아요. 안우진이 3대2로 쫓기는 상황에서 자신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패스볼과 음흠. 변화구를 던지면서 박계범과 양의지, 양석환 중심 타선을 압도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죠. 최근에 양 회장, 양 사장 방망이 타격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안우진 선수의 그 능력은 일단 공 종류도 다양하고 네. 배심도 있고, 그러니까 투수로서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췄어.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긴 이닝을 소화를 하면서도 어, 페이스가 흔들리지 않는다. 안우진은 그렇죠. 어떤 한 이닝 특정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슈퍼짱과 함께. 우리 우진이가 정말 대단한 건 1회에 35구를 던지고도 6회까지 버틴 거예요. 네. 5회 노아웃 3진 3타자. 맞습니다. 한 이닝에 적당 추구수를 맞춰서 쭉 가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많아질 수 있지만 그때 또 조절해서 착착착 하는 거. 저는 그게 경기 운영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해서 오늘 안우진 선수가 잘했다. 이정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정우는 오늘 어땠어요? 이정우 잘했네. 시즌 초반에 예. 이정우의 타율이 2할을 밑돌고 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이정우 같은 선수는 144경기가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했잖아요. 2할 초반 때 있었던 타율이 2할 6푼 7리까지 끌어올렸고요. 일단. 그러니까, 예. 이제 5월 중반인데 이정우는 오늘도 3안타 경기를 하면서 그렇죠. 결국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정우가 앞에서 치고 나가니까 밑에 있는 김희직과 김도원까지도 오늘 3안타 경기를 만들어냈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은 선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이정우가 이제 중심을 잡아주면서 투타의 조화가 키움은 점점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지금 러셀 선수는 이게 타점 머신이네. 네. 5타수 2안타 3타점 했어요 오늘도. 더 놀라운 거는 러셀 선수가 비득점권 타율이 2할 때 초반이에요. 득점권 타율이 5할 때를 상회한단 말이죠. 그만큼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러셀은 타석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컨택에 대한 능력이 훨씬 예. 더 배가 되고 있다. 그렇죠. 속된 표현 한번 합시다. 내가 이게 정화된 표현은 아닌데 속된 예. 표현. 러셀이 돈 따먹는 재주가 있는 거야. 그죠? 타점은 선수에게 곧 돈입니다.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돈을 줄 때는 그렇지. 구단이 그냥 주지 않아요. 타점 1위예요. 러셀이 재작년에 왔었나? 예. 그때 시즌 중반에 왔을 때하고 러셀하고는요 너무 달라. 그때는 사실 중반에 왔지만 그래도 야 우리 메이저리거 뭐 이러고 해서 관심 가졌는데 사실 준비가 좀 덜 됐고. 약간의 좀 약점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올해는 러셀 몸 자체가 예. 더 커졌죠. 더 커졌죠. 훨씬 커졌지. 예. 그리고 또 다른 팀이 아니고 있던 키움에 그대로 갔기 때문에 이게 자기 집 같아. 예. 그러면서 이제 동료 선수과도 다 익었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녹아든 선수죠. KBO 시즌을 1년, 2년, 3년 이렇게 거쳐가면서 러셀도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예. 영리한 외국인 선수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KBO 리그를 한 시즌 겪어보면서도 적응을 못하는 외국인 타자가 있죠? 있는 반면에 있어요. 예. 한 시즌을 상대를 하면서 각 구단의 선발 투수, 중간 투수, 마무리 투수의 어떤 성향 자체, 구종의 특징 자체를 잘 파악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예. 러셀은 후자의 외국인 선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산 얘기 우리 스포츠 받았으니까 해야 네. 돼. 하라고 스포츠에 준 거예요. 제가 오늘 김동주의 투구를 보면서 예. 이전 투구와 약간 좀 달라진 점이 있었다라고 본 게 뭐냐면 예. 김동주의 어떤 승부욕이라든가 경기의 집중력이 오늘 너무 높았던 게 저는 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주는 마운드 위에서 진지하게 투구를 하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표정이라든가 심호흡을 그런 모양 자체가 예. 훨씬 더 거칠어 보였거든요. 아, 예, 그러한 것들이 승리에 대한 집착이나 의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 마운드에서 너무 힘을 많이 쓰는 오버워크하는. 과도하게 힘을 많이 쓰는 투구가 됐고 결국 6피안타 볼넷을 3개를 허용을 3개. 하면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한 3과 3분의 이닝. 좀 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너무 젊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 좀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의 특징이 네. 한번 잘하면 와 잘했다 하고 막 옆에서 하다 보면 다음엔 더 잘하려고. 이런다고 말이야. 예. 이게 참 힘 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흡을 정비하는 모습 자체가 예전에는 약간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뭔가 좀 흥분돼 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는 배워본 적 없지만 요가나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은 항상 호흡을 낮추는 떨어뜨리라고 하잖아요. 훈련하잖아. 밑으로. 뜨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잘 맞아. 예. 그래서 두산의 김동주는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돼요. 그럼요.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안 좋았구나. 그리고 김동주가요 머리가 좋은 선수예요. 머리 좋지 않으면 절대 야구 잘할 수 없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좀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두산에서는 김동주가 좀 조기 강판되면서 네. 불펜진이 빠르게 가동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성혁 감독은 주말 3연전 동안 이 불펜진의 소화를 어떻게 감당을 할지도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김동주에서 오늘 이형범, 박치국, 정철원, 김광률, 고봉재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패하면서 연승은 일단 잠시 정지. 5개에서 네, 잠시 끝났고. 정지. 예. 아이 5개도 힘든 거예요. 그럼요. 예.